몇백 년 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1000년 이후에는요. 우주의 종말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인류가 생각한 가설을 모아서 알아볼 수는 있겠죠. 이 타임 프로젝터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와서 한번 보세요. 우리 행성에 가까운 미래부터 시작해보죠. 10년 후 여러분은 10살 더 먹게 될 거예요. 그럴 확률이 매우 높죠. 100년 후엔 과학기술이 빠르게 진보해서 우리 모두 인터넷보다 더 큰 웹의 일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주위에 있는 행성들부터 차례로 공략하고 식민지화시키고 있을 거예요. 화성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요. 100년 후쯤이면 인류는 우리가 아는 지구 밖에서 생존한 첫 생명체가 될 거예요. 멋지지 않나요? 하지만 진짜 멋있는 건 더 뒤에 나와요. 900년을 더 뛰어넘어 1000년 후로 한번 가보죠. 1000년 후엔 인류는 기술을 삶의 일부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신체에도 이식하게 될 거예요. 혹시 사이보그라고 들어봤나요? 너무 공상과학적인가요? 그래도 할 수 없어요. 충격적이어도 받아들이세요. 그게 바로 먼 미래 우리들의 모습이 될 거예요. 더 멀리 가볼까요? 지금으로부터 10,000년 후입니다. 안타레스라고 불리는 우리 밤하늘에서 15번째로 가장 밝게 빛나는 붉은 초거대 행성이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소멸하게 될 거예요. 쨍쨍한 한낮에도 명확히 보일 정도의 장관이 눈앞에 펼쳐질 거예요. 인류가 그때까지 생존하고 있다면 말이죠. 10만 년 후 미래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대다수의 별자리들은 자연적인 별의 움직임 때문에 알아보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거의 같은 시점에서 큰 개자리 VY라는 또 다른 엄청 눈부신 별이 극초신성 폭발을 일으켜서 주변에 있는 몇십 개 혹은 몇백 개에 이르는 별과 위성들을 파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동시간대에 멀리 떨어진 지구에서는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 뜨거운 마그마와 화산재가 온통 육지를 덮어버리는 광경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50만 년 후에는 커다란 돌덩어리가 하늘에서 내려와 지구에 강하게 파고들 거예요. 약 800m 지름의 소행성이 추락할 거예요. 만약 이를 막을 방법을 그때까지 찾지 못한다면 지구에 대량 파괴를 초래하게 될 수도 있어요. 100만 년 후에는 천왕성이 가진 4개의 달 중 2개가 충돌을 일으키면서 행성의 큰 혼란을 야기할 거예요. 동시간대 우리 은하계의 가장 밝은 별 중 하나인 베텔기우스는 폭발하게 될 텐데요. 지구에서도 그 장면을 극명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로부터 40만 년 후 화성이 가진 2개의 위성 중 하나인 포보스가 비대해진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갈갈이 찢겨나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화성은 토성처럼 그들만의 2개의 고리를 갖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아주 먼 우리 은하계 변두리쯤에 위치한 외성인 글리제 710은 우리 은하계 끝자락에 펼쳐진 차가운 얼음 해성밭인 오르트 구름 안으로 진입하게 될 겁니다. 이 별로 인해 그 해성들은 이 지구가 있는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우주로부터 쏟아져 내릴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110만 년 후엔 태양이 지금보다 1% 더 밝아질 거예요. 은하계에 있는 모든 별의 기후를 바꾸게 될 텐데요. 조금씩이지만 점진적으로 보다 뜨겁게 만들 거예요. 태양이 생성된 지 20억 년이 지나면 지구의 바닷물을 전부 증발시킬 정도로 밝아질 거예요. 지구에 미생물밖에 살 수 없는 황량한 환경으로 변할 거고 그 이후에는 미생물조차 멸종될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40억 년 후 은하수는 안드로메다 은하계와 부딪히게 됩니다. 각 은하 한가운데에 위치한 거대 블랙홀 간의 거리가 좁혀지면서 하나로 합쳐지게 되고 초거대 블랙홀이 탄생하게 될 거예요. 현 태양의 질량보다 10억 배는 큰 무시무시한 모습을 갖추게 되겠죠. 그리고는 새로운 은하계인 밀크드로메다가 생기게 될 겁니다. 혹은 안드베이라고 불리게 될지도 모르죠. 그때가 되면 이런 거대한 광경을 인류가 볼 수 있게 되겠죠. 79억 년 이후엔 태양이 붉고 거대하게 팽창되면서 주위에 있는 행성들을 삼키게 될 겁니다. 한때 지구였던 뜨겁게 달궈진 돌멩이도 같은 운명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로부터 약 1억 년 후 태양은 작고 하얀 별로 다시 태어나게 될 겁니다. 만일 태양계에서 이 시련을 버틴 행성이 남아있다면 아마 빠르게 온기를 잃어버릴 거예요. 태양의 크기는 지금보다도 2배나 작아질 거니까요. 1000억 년 후 은하계끼리 서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주는 아주 거대하고 빠르게 팽창하게 될 거예요. 우주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팽창하는 속도도 점점 빨라지고 있어요. 어떤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 속도는 빛보다 빠르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실제로 우주의 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을 거예요. 1조 년 후부터는 새로운 별들이 탄생하지 않을 거예요.
우주는 빠르고 거대하게 계속 확장되어 별과 은하수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도 멀어지게 될 겁니다. 가스, 구름도 없어서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지 못하게 될 거예요. 100조 년 후 모든 것이 퇴행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새로운 별이 생존할 동력이나 자원도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생적으로 행성이 생존하려 노력해도 실패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미 예전부터 존재한 별들이 천천히 빛을 잃게 됩니다. 빨간색에서 파란색, 하얀색 그리고 갈색 빛을 내다가 사라질 거예요. 120조 년 후 흰색과 갈색으로 빛나는 별들만 생존해 있을 거예요. 존재하고 있는 행성들마저 이미 모든 자원을 소모한 채 어두운 우주에서 숨만 쉬고 있는 형태로 살아있을 거예요. 우주는 살기에 너무 어두워질 거예요. 갈색 빛을 내는 외성들은 때로 서로 충돌하게 되면서 잠시나마 붉은 외성들과 결합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뜨겁게 타오를 연료가 모자르기 때문에 이 빛마저 꺼지게 되고 결국엔 어둠만이 남게 됩니다. 1000조년 후 모든 별들은 본 궤도에서 벗어나 차갑고 어두운 우주를 정처 없이 떠돌게 될 거예요. 생명이 살 수 있는 별은 단 하나도 없고 별을 되살릴 수 있는 자원도 남아있지 않아요. 5000조년 후 한때 별이라 불렸던 것들은 은하계에서 방출되어 영원히 우주를 유영할 거예요. 우주적 관점으로 볼 때는 그것도 그리 긴 시간은 아니지만 말이에요. 지금으로부터 10의 45승년이 지나면 우주를 만든 모든 물질들이 쇠퇴하기 시작할 거예요. 모든 것이 썩고 나면 블랙홀 시대가 옵니다. 말 그대로 우주에는 블랙홀밖에 남아있지 않은 시기입니다. 모든 것은 이미 사라진 상태죠. 블랙홀도 영원하진 않아요. 그들도 서서히 힘을 잃게 될 거예요. 물론 지금으로부터 약 10억의 107승년 이후부터요. 블랙홀이 전부 사라지고 나면 원자보다 작은 물질만이 떠돌아다닐 거예요. 그 작은 원자들조차도 사라지게 될 때까지 거대하고 불가해한 텅 빈 공간이 우주를 절대적으로 공허한 곳으로 만들 겁니다. 그로부터 약 5조 5천억 년 동안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이는 암흑의 시대라고 불립니다. 시간은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게 되죠. 하지만 여기서 더 긴 시간을 앞서가 보면 이게 뭐죠? 공간이 움직이고 있어요. 물결이 파동치고 있어요. 그리고 점점 커지고 있죠. 우주에 더 많은 빈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모든 것이 진공된 상태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건 진짜 공간 옆에 가짜 진공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지켜보면 알게 될 거예요. 아, 이제 보이시죠? 가짜 진공이 갑자기 팽창하면서 뜨거운 열기를 뿜기 시작하고 텅 빈 공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게 됩니다. 새로운 우주의 생명이 탄생하게 되죠. 그리고 이건 단지 하나뿐만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이 현상을 빅뱅이라고 부릅니다. 그로부터 우리의 우주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고 먼 미래에 우주가 다시 태어날 때도 겪게 될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다행이다라는 것이겠죠? 이제 컴퓨터는 그만하고 나가서 이 순간을 즐기세요. 일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요. 우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 오늘 유익하고 새로운 걸 배웠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들에게도 보여주세요. 여러분을 위한 다른 영상도 준비되어 있어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영상을 눌러보세요. 언제나 밝은 면과 함께 해주세요.